과거에 난 갓난아기였고 엄마만 찾던 꼬맹이였고 가장 이쁠 때 공부하고 학교 다니느라 바쁜 청춘이었다. 그러던 내가 곧 번듯한 직업을 가진 성인이 될 것이고 언젠간 누군가의 엄마, 아빠가 되어 아이를 키우며 많은 시간을 보내다 인생의 동반자와 함께 늙어가고 있을 것이다. 인생의 숙명처럼 이런 과정들이 눈 깜빡할 사이에 흘러가고 늙은 여생은 젊었던 시절을 회상하며 지내게 된다. 만약 당연하다고 여긴 이 과정조차 누리지 못하던 이가 있다면. 네, 오늘 영화 본색이 나눠볼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을 거꾸로 간다의 간단한 스포일러였습니다. 저는 백투더무비 오늘의 DJ 은천입니다. 네, 저는 DJ 시루입니다. 네, 뭐 저번부터 계속 해오던 건데 시루 씨는 왜 닉네임이 DJ 닉네임이 시루인가요?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 여행을 갔었어요. 그 펜션 이름이 시루네 펜션인데 그 강아지 이름이 시루더라고요. 시루가 많이 보고 싶어서 DJ 명도 시루라고 했습니다. 은천 씨는 왜 DJ 명이 은천인가요? 저는 인천 같네요, 뭔가. 그렇게 말하시니 참 뭐 물론 인천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그런 것보다는 네. 제 실명에서 한자에서 은만 바꾸면은 은천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은천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이 벌써 두 번째 영화 소개인데 이번에는 제가 저번에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팬으로서 지난 라디오 들으면서 정말 공감 가는 부분도 많고 좋은 부분이 네. 많아서 이번에도 역시 제가 좋아하는 영화로 가져와 봤습니다. 아까 오프닝 때 소개해주신 그 영화인가요? 네, 맞습니다. 명작으로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를 가져와 봤죠. 저는 이 영화가 하도 명작이고 해서 정말 은천 씨 말대로 사람들이 잘 아는 영화라고 생각했었는데 제 주위엔 예상외로 안 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는 되게 좋아하는 영화였는데 제 주위에도 의외로 안 본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포함해서 이번에 소개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라디오에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간단한 줄거리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말 뉴올리언즈 그의 여름에 80세의 외모를 가진 벤자민 버튼이 태어나게 됩니다. 벤자민의 아버지는 그를 놀란하우스 양로원 현관 앞에 버리게 되죠. 벤자민 놀란하우스에서 일하는 퀸이를 엄마로 그리고 그곳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친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자신이 점점 젊어진다는 것 역시 알게 되죠. 12살이 되어서 60대의 외형을 가지게 된 벤자민은 어느 날 할머니를 찾아온 6살의 어린 데이지를 만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중년의 모습이 된 벤자민은 바다를 항해하며 세상을 알아가게 되고 데이지는 뉴욕 무용단에 합류하게 됩니다. 벤자민과 데이지는 마침내 서로 함께하는 스위스팟의 시기를 맞게 되고 서로의 나이가 엇비슷해진 짧은 그 순간을 놓칠 수 없었던 벤자민과 데이지는 마치 불과 같은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네. 하지만 벤자민은 점점 젊어지고 데이지는 점점 늙어가게 되죠. 뭐 이렇게 줄거리가 대략 이렇게 전개되는데 네. 결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쵸, 궁금하죠. 개인적으로 정말 참신한 소재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라디오를 준비하면서 영화를 봤어요. 명작이라는 타이틀만 보고 영화가 스펙타클한 흐름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오히려 되게 영화 내내 잔잔하게 흘러가고 러닝타임도 2시간 30분이 넘어요. 그런데도 뭐 주제가 워낙 특이해서 계속 네. 집중해서 보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관객분들도 시간의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영화다. 긴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배우들의 연기, 벤자민의 파란만장한 일대기가 인상 깊었다라는 평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뭐 그리고 또 영화 중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대사가 되게 보는 사람들에게 가슴 먹먹하게 와닿게 해준 부분이기도 했죠. 맞아요. 이 영화는 주제, 줄거리만으로도 많은 감동을 주었죠. 그럼 줄거리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코너는 뭐죠? 바로 영화를 구성하는 사람들이라는 코너입니다. 호호호. 네. 네. 네,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데이비드 핀처 감독 작품의 브래드 피트 일명 애칭 빵형이죠. 그리고 케이트 블란쳇 이 두 사람이 주연 배우인 영화입니다. 네, 데이비드 핀처 감독은 소셜 네트워크, 나를 찾아줘, 그리고 세븐이라는 영화 이렇게 감독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여기 대본에 적혀 있는 거 보니까 CF나 뮤직비디오 출신의 감독님이시래요. 네. 그래서 감독님 작품들이 되게 소재가 유니크하고 완성도가 높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저는 소셜 네트워크라는 작품이 사실 데이비 핀처 감독님 작품이란 걸 모르고 봤었어요. 이 영화가 주인공인 마크 주커버그의 심리를 잘 묘사하지 않고 또 누구의 잘못인지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저에게 정말 독특하다고 느껴졌어요. 관객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느낌이 강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강렬한 그게 데이비 핀처 감독님만의 그런 독특한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뭐 다른 영화들 뭐 이분이 뭐 방금 말씀하셨던 소셜 네트워크나 지금 네. 소개드린 벤자민 버튼 빼고는 스릴러나 범죄라는 소재를 되게 많이 다루세요. 네, 네, 에일리언 3가 그 시작이었고 뭐 세븐, 파이트 클럽, 조디악 네, 뭐 얼마 전은 아니고 최근에 나왔던 나를 찾아줘 이 정도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저는 세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어저께 그러니까 지금 이 녹음하고 있는 날이 발렌타인데이인데 2월 13일 날 어제 그러니까 네. OCN에서 세븐을 어저께 방영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봤는데 네, 네. 그게 7대 제약에 관해 가지고 계속 연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연쇄 살인마를 추적하는 영화예요. 네. 거기서 브래드 피트랑 모건 프리먼이 형사로 나오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 영화가 요즘에 뭐 영화라든지 다른 미디어 매체에서도 7대 제약이라는 소재를 굉장히 많이 다루는데 네. 그 소재 자체가 재밌기도 하고 이 데이비 핀처 감독만의 그 완벽주의가 그 영화에 잘 녹아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이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는 긴 러닝 타임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집중해서 잘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독님과 브래드 피트는 이 영화 말고도 아까 전에 얘기했던 세븐이랑 파이트 클럽도 같이 작업하셨죠. 그렇죠. 브래드 피트 그 배우는 정말 잘생겼어요. 그쵸, 잘생겼죠. 할리우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은 배우인데다가 진짜 어떻게 외모가 그렇게 진짜 엄청 멋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쵸. 젊은 시절에는 진짜 외모가 정말 미쳤어요. 네, 미쳤죠. 외모가 미쳤어요. 네. 근데 지금도 꽃중년으로 완전 중후한 매력을 뿜어내고 있고 정말 그쵸. 대단한 것 같아요. 특히 이 영화에서는 브래드 피트가 벤자민 역을 맡았으니까 외모 변천사를 볼 수 있어요. 네, 네. 되게 10대 때의 그 브래드 피트, 그러니까 벤자민 역을 맡은 브래드 피트의 얼굴에다가 이렇게 CG 처리를 해갖고 CG 처리를 해서 10대 얼굴 만드는데 정말 미쳤더라고요. 미쳤. 네. 정말 대단했어요. 다만 아쉬운 거는 작년 9월에 아내 안젤리나 졸리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그저 안타깝다는 그쵸. 말밖에 할 수 없네요. 그쵸. 그리고 뭐 이렇게 잘생겼다라는 거 말고도 네. 브래드 피트 유명한 일화 중에 그게 있어요. 그 가이 리치 감독 데뷔작 록스타 앤투 스모킹 베럴즈를 보고 브래드 네. 피트가 감독님의 다음 작품에 출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출연료가 너무 높다고 감독님이 거절을 하셨는데 자신의 출연료를 해서라도 네. 영화에 출연하고 싶다고 그 다음 작품이었던 영화 스네치에 출연했던 일화가 있죠. 진짜 네. 대인배스러운 멤버가 정말 돋보이네요. 네, 진짜 정말 외모도 멋지고 마음도 멋진 할리우드 배우. 네, 이제 브래드 피트 얘기는 이만 줄이고 그리고 이제 여배우 얘기를 한번 넘어가 봅시다. 알겠습니다. 케이트 블란쳇이죠. 케이트 블란쳇은 그 현세대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인데요. 말 그대로 우아한 외모로 인상적인 연기를 펼쳐서 영화를 보는 관객들의 그 몰입감을 한층 더 하게 해주는 배우라고 합니다. 그렇죠. 뭐 출연 작품으로는 캐롤, 반지의 제왕, 인디아나 존스 등등으로 이 출연 작품만 봐도 연기 스펙트럼이 참 넓은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이 캐롤이라는 영화가 사실 11년 동안 투자를 못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제작이 안 되고 있었다는 사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또 케이트 블란쳇은 6년 동안이나 이 영화를 붙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결국에 그 결실을 거두게 되는데 완전 엄청난 찬사, 완전. 각종 수상, 그쵸. 노미네이트. 네. 이 백투더무비 라디오 대본에 다 담아내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결실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국내 배우의 천의 씨도 짐 네. 자무시 옴니버스 영화 커피와 담배에서 1인 2역을 맡아 사촌인 케이트와 셸리로 등장했는데 한 프레임에 동시에 나온 블란쳇은 잊을 수 없을 만큼 강렬했다라고 말하셨다고 하네요. 그쵸. 또 배우 심은경 씨는 눈이 말하는 배우다라고 케이트 블란쳇을 극찬하면서 자체로 캐릭터에 녹아들고 연기를 하지 않는데도 캐릭터 심정들이 느껴진다. 내가 꿈꿔왔던 배우의 조건을 다 갖춘 여배우다라고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제 인물 얘기는 여기서 끝마치고 다른 코너로 움직여 볼까요? 좋습니다. 혹시 책 좋아하세요? 완전 뜬금무. 아니 그 이 영화가 책이 원작인 영화잖아요. 아, 그쵸. 이 책 이름이 바로 벤자민 버튼의 흥미로운 사건이라고 합니다. 역시 국문과답게 해박한 지식. 아니 이게 해박한가? 아 죄송합니다. 이 영화랑 책이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많이 달라요. 영화를 보면서 이 책을 각색한 거라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맞아요. 저도 이거 라디오 준비하면서 책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봤는데 영화는 되게 전형적으로 로맨스에만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쵸. 그런데 책은 로맨스라기보다는 풍자극적인 느낌이 강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이 영화와 벤자민 버튼의 흥미로운 사건 소설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도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책을 읽어봤는데 네. 책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되게 노인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뭐 그쵸. 몸까지 완전. 그쵸. 뭐 지금 막 태어났는데 길 가는 사람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이래도 되게 아무 위화감 없는 할아버지 그 자체. 아 그러고 보니 영화에서는 몸은 갓난아기처럼 작았어요. 얼굴만 노인의 모습이었죠. 그렇죠. 반대로 소설에서는 몸도 완전 할아버지로 태어나고 그쵸. 네, 뭐 그런데 뭐 영화나 책이나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도 부모님이라면 굉장히 놀랄 거예요. 그쵸. 아, 네. 시로 씨는 만약 자기가 그런 자식을 낳은 부모님이다 하면은 어느 쪽이 그래도 그나마 낫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래도 갓난아기의 모습이 낫다고 생각해요. 태어나고 보니 완전 할아버지였으면은 자식에게 노인 공경을 해야 되는 노인 공경.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날 것 같았고 네. 그쵸. 어쨌든 이제 그 노인이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성장하는 부분에서 부모가 딸랑이 같은 거 갖고 놀라는데 벤자민이 에이 딸랑이 같은 소리 하네 이러면서 담배 피고 다른 할아버지랑 친구 먹고 이런 부분이 저는 되게 웃겼거든요. 그쵸. 근데 영화에서는 그냥 늙은 아이니까 이런 장면이 없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네, 그쵸. 영화에서는 평범한 아이처럼 성장하면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익혀나가죠. 제가 만약 벤자민이었으면 책에서처럼 태어나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책이요? 그러니까 아까는 벤자민 부모의 입장이었잖아요. 아, 네네. 근데 벤자민의 입장에서는 책의 내용처럼 태어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영화처럼 얼굴만 나이 들어있고 몸집은 아이 같으면은 저는 또 벤자민 입장에서는 그 주변 시선들이 너무 신경 쓰였을 것 같아요. 무섭고 그쵸. 그럴 것 같아요. 뭐 주변에서 쑥덕대기도 하고 그쵸. 그런 거 생각해보면 벤자민이 참 대단한 사람이기도 하죠. 뭐 미모의 연인과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네, 그쵸. 네 맞아요. 그 영화에서 노인 벤자민이 데이지라는 꼬마에게 이상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꼬마. 그래서 사귀나요, 꼬마랑? 그러면은 뭐 갑자기 롤리타로 영화가 바뀌어버리죠. 농담입니다. 저도 봤는데 알지요, 당연히. 네. 네. 데이지라는 꼬마에게 감정은 느끼지만 벤자민은 60대의 몸으로 배를 타고 돌아다니며 유부녀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네. 데이지는 그 와중에 어른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뭐 이렇게 책이랑 영화에서의 벤자민 모습 외에도 또 인물들도 많이 다르게 나옵니다. 네 맞아요. 소설 속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퀸이 남편 피그미즈 모티 등의 흑인들 그리고 벤자민의 첫사랑인 엘리자베스가 비중 있게 묘사된 것 하류층의 험한 뱃사람들과 선장 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인물 외에도 또 다른 점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아시나요?
혹시 벤자민의 아버지의 성격과 특징도 매우 다른 것?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죠. 단순히 직업이 다른 것뿐만 아니라 소설 속의 아버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도 사업 이야기만 늘어놓을 정도로 감성적이지 못하죠. 네. 그런데 영화 속의 아버지는 알고 보니 굉장히 감성적이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쵸. 아직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소설에서는 벤자민이 약간 쓰레기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소설 속에서는 데이지라는 인물이 나오지는 않지만 벤자민이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벤자민은 젊어지는 반면에 아내는 늙잖아요. 혹시 벤자민이 아내에게 못된 짓을 한다거나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 소설 속에서 벤자민이 늙어가는 아내를 외면하니까 저는 벤자민이 쓰레기 같다고 생각했어요. 왜 쓰레기를 쓰레기라고 하시는 거죠? 아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네, 뭐 맞죠.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저도 벤자민 쓰레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네, 이렇게 소설하고 원작하고 비교하면서 보는 것도 나름의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죠. 그리고 이 영화뿐만 아니라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들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게 저희가 상상했던 걸 감독들이 잘 캐치해가지고 그 장면을 영화로 옮겨주었을 때 왠지 모를 희열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아마 그런 묘한 희열감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를 살펴보았는데요. 데이비 핀처 감독의 독특한 재해석과 브래드 피트와 케이트 블란쳇의 완벽한 연기, 그리고 원작의 또 다른 매력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안 보셨던 분들은 다시 저희 라디오 듣고 나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이 영화의 명대사, 영원한 것은 없다. 이 대사처럼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시간도 관계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주어진 것들을 충분히 즐기고 사랑해주세요. 물론 영화본색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것으로 영화본색 백투더 뮤비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영화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영화 어거스트 러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